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9주차 강의 날이죠. 다들 잘 지냈죠? 그래요. 몇 사람 친구들 이름 불러보고 시작할게요. 현민, 잘 지냈나요? 정기홍, 잘 지냈고요. 권은지, 배윤주, 박경은, 손영주, 엄지혜, 유채림, 이선아, 표세진. 다들 별일 없었죠? 그래요. 오늘은 우리 진행상에도 교정 조직과 교정 시설, 그리고 우리나라 교정 시설의 또 현황과 문제점, 그런 문제점을 또 통해서 우리 교정 사회가 어떤 모습으로 변해갔으면 좋겠다. 소위 우리가 발전 방안이라고 하는 이야기들까지 하기로 한 주입니다. 내용을 한번 보고 이야기할까요? 잘 보이나요? 여러분들이 자료가 잘 보이지 않는다고 파워포인트 올려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좀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또 파워포인트를 미리 만들었을 때 제가 또 이렇게 매주 준비하는 어떤 그런 비비드한 생동감 있는 강의하고 좀 잘 연결이 안 돼서 그냥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은 제가 보완해 가면서 여러분들과 대화도 더 자주 하도록 노력하고, 적어주는 내용들은 좀 더 착실하게 알 수 있도록 할게요. 한번 봐볼래요? 여러분들이 수업 계획서를 가지고 있다면 금주에는 교정 현황과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주죠. 그런데 교정 시설 이야기했죠. 시설이 곧 삶의 현장이고 처우에 직접적인 관련이 되고 또그 교도소 사회를 결정짓는 어떤 현장들이어서 이 내용들을 좀 더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고 싶다고 생각해서 조금 더 내용을 더 이야기하기로 할 생각입니다. 그거 떠나서 그거 전에 뉴스와 이제 포럼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어제가 입동이었는지 알고 있었나요? 겨울이 시작된다는 그런 절기죠. 오늘 제가 강의를 찍고 있는 날은 굉장히 센 비바람이 치고 있어요. 거센 비바람이 있는데 날씨도 급변하고 이번 주 내내 초겨울 날씨를 보인다 그래요. 유튜브 봤더니 역대급 추위도 올 거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아마도 지구 온난화로 겨울은 좀 짧아지지만 혹한일 가능성은 더욱 높아져 간다 그래요. 그래요. 아무튼 건강들 잘 관리하시고요. 여러분들이 한 가지 좀 안내 겸 또 이야기해 줄 건, 지난주에 제가 CQI 보고서 작성을 했어요. CQI는 여러분들이 강의 평가에 대한 내용을 보고 제가 더 나은 수업을 위한 준비들이죠. 더 좋은 강의를 위한 내용들을 좀 작성하는데, 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이야기해 준 내용을 토대로 하고 있어요. 되게 고마운 점이 많아요. 수업 전반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내용과 관련해서의 준비지만 그 주에 있던 기사 내용들이나 뉴스에 대해서 이야기해 줘서 조금 더 생동감도 있고 좀 더 교정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은 그 의욕도 생긴다는 학생들의 의견이 있어서
되게 고맙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잘 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QI 작성할 때도 그런 내용을 적었어요. 좀 더 그런 걸 충실히 보다도 폭넓은 정보, 어떤 교정에 대한 조금 더 깊은 이해를 위한 지식의 전달 이런 부분들도 신경을 쓰겠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지적한 게 맞아요. 교재가 분명하게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교재에 맞춰서 좀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주 교재도 교정 사이론 과목에 대한 교재는 아니죠. 제가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들 어떤 교재도 괜찮아요. 교정학을 공부하는데 이 과목은 교정 사이론적 접근들에 대한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이야기를 기본적으로 하고 나머지 자료들은 좀 참고해서 챙겨보거나 찾아보면 충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간고사에서도 여러분들이 중간고사를 통해서도 느꼈을 거고 수업을 진행하면서 알고 있겠지만 그때 그주 강의 내용들을 따라와줘도 교정사이론 쪽 과목으로서의 이해도는 충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해를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제일 불만이 많았던 게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기라 그럴까요? 이 강의를 하는 지금은 이제 핸드폰으로 유튜브로 연결하고 있는데 조금 좋지 않은 거였어요. 그래서 이번에 다 바꿨는데 좀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강의의 화질이나 또는 음향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불만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미안하게 생각하고 이거 조금 더 나아지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들은 CQI에도 제가 내용을 넣었었는데 조금 더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PPT를 바로 작성은 않더라도 화이트보드를 이용하고 제가 그때그때 더 많은 자료들 여러분들에게 직접 보여주는 방식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음향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잘 들렸는지 제가 잘 확인이 안 돼서 저도 가끔 제 강의를 틀어봅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들어지는 데에서는 조금 더 피드백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런 좀 부족했던 점들은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고 잘 진행하면서 또 한 학기가 끝나갈 때쯤에는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하도록 할게요. 세 번째 하나 적어놓은 건 교정시설에서의 이송 그랬는데 교도소 간 또는 구치소에서 교도소로 이러한 이송들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하는 부분입니다. 갑작스럽게 이송입니까? 시설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는데 최근에 민원인이라 그럴까요? 지인에게서 좀 설명을 좀 해달라고 사실은 아들이 교정시설이 있는데 타 교정시설로 집 근처로 와줘야 면회도 자주 하고 아이들도 잘 안에 있지만은 아직 어릴 때요. 이제 대학교 1학년인데 잘못된 범죄에 말려들어서 상당히 긴 기간의 형기를 지내야 돼요. 집이 사실 여주 쪽이죠. 그런데 지금 안양에 있는 겁니다. 안양에 있는 이유는 여주 교도소에 있다가 항소를 해서 안양으로 왔는데 이제 형이 확정되면 뭐 항소에서 1심에서 형이 확정될 수도 있죠. 항소 포기를 하면. 그런데 항소를 했기 때문에 2심에서 판단을 받아서 형이 확정돼야 되겠죠. 만약에 거기까지 불복을 해서 상고를 한다면은 더 오랜 기간의 재판 기간을 갖겠죠. 물론 그 모든 기간은 형기에 산입됩니다. 그렇지만 수용자 신분으로서 처우를 받게 되는 건 형이 확정되면 검찰에서는 형 집행 지휘서를 10일 이내에 일선 교도소 또는 거기에 속해 있는 구치소로 형 집행 지휘서를 보내고 형 집행 지휘서를 받은 교정시설에서는 다음 달 말까지 분류심사를 통해서 이 수용자가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고 살아야 될지를 결정하겠죠.
분리심사는 처우의 시작부터 이렇게 처우의 시작부터 전 과정에 걸쳐서 관여를 한다고 했는데 처음에 최초의 신입 심사가 그렇게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물론 이 친구가 이 수영자가 어떤 일을 하면서 안에서 우리 사회로 돌아올 걸 준비해야 되겠다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개별 처우 내용이. 그런데 먼저 결정되어지는 것은 그 수영자가 얼마나 위험성이 있는지, 어느 정도의 정도의 교도소에 수용되어야 할지를 결정해야 되는 경비 등급별 교도소가 결정되는 겁니다. 경비 등급별 교도소의 결정하는 주된 내용은 범죄의 내용들과 성장 과정, 그러한 모든 것 또는 심리검사 결과 이 모든 것들을 전부 통해서 점수화시켰어요. 왜냐하면 누가 어디에서 판단하더라도 같은 결과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객관화시킨 거죠. 근데 사실은 안양교도소에 있는 수용자이기 때문에 이제 이번 형이 확정되면 아직은 확정이 안 됐어요. 확정돼서 분리심사를 받게 되면 안양에 남을 수도 있어요. S3급이라면 일반 교도소급이라면 우리는 그걸 일반 경비등급별 교도소 그래서 S3급 그래요. 보다 조금 완화된 교도소를 S2급 그리고 S1급은 개방교도소 그리고 가장 엄중하게 관리 대상이 되는 수용자는 S4급이죠. 엄중경비교도소. 그래서 거기에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한테 우선 형집행지휘서가 오면 그걸 형집행지휘서가 도달할 때부터 수용자 신분의 처우를 위한 분리심사가 이루어지고 분리심사 결과에 따라서 어느 교도소에 가야 할지에 대한 것들을 결정해서 법무부에 이송 신청을 하게 돼요. 그러면 법무부에서 이송의 지시를 하게 되는데 그때는 경비 등급별 교도소를 가장 먼저 체크하고 다음에 각 교도소의 수용 밀도 같은 걸 고려하겠죠. 넘쳐나는 교도소에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연고지를 살펴줄 때가 있어요. 이렇게 부모들이 있는 곳에서도 케어가 잘 된다면 또 개별 처우의 성격에 따라서 가야 될 교도소가 있다면 이런 걸 결정하게 되는데 연고지를 정말 배제하는 범죄도 있죠. 어떤 경우일까요? 연고지 쪽으로 보내서는 안 될 수용자. 여러분들 누구를 보내면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그 지역에 관련된 범죄자들이 있거나 범죄와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좀 피해줘야 되겠죠. 먼저 생각되는 게 어디입니까? 조직폭력, 조직범죄, 마약 관련 범죄 이런 부분들은 가능하면 연고지를 배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처우에 유리하다면 연고지 쪽으로 보내는 게 가족관계 유지, 강화에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송 지시를 하게 되면 그 이송 지시를 받은 지방교정청에서 다시 이송 지시를 내려보내면 해당 교도소는 보내야 할 교도소에 이송 계획을 짜서 이송을 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때 바로 이송 지시를 받는다고 바로 이송되는 건 아니지. 약간의 기간이 필요한 이유는 가능하면 빨리 가서 자기에게 맞는 장소, 자기에게 적합한 장소, 자기 처우에 유리한 곳에 빨리 가야 되겠지만 한두 명 이송시키겠다고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렇게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송 계획을 짜는 거죠. 그룹별로 짜서 가다 어디에 보내주고 최종에는 어느 교도소에 보내서라고 하는 이런 이송 계획을 짜서 이송을 실시하게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은 좀 이따가 우리 교도소 교정 시설의 종류를 이야기하면서 경비 등급별 교도소 때 잠깐 언급을 하게 될 거예요. 오늘 재미있는 자료 하나를 좀 이야기해 줄게요.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하고 굉장히 맞닿아 있어서, 그리고 교정이란 무엇일까 하는 것과 관련 지어진 이야기인데요. 제가 제목에 적어 놓은 것은 미국의 뉴욕 시장 그랬어요. 웬 뉴욕 시장이냐고요? 이번에 선출된 뉴욕 시장은 어린 시절 갱단에 가입했던 뒷골목 흑인 소년이었습니다. 자, 그런 환경과 범죄, 어떤 결정론적인 상황들. 그런데 이러한 범죄를 네가 선택한 거야. 너는 우리 사회부터 엄중하게 격리되라고 했다면, 오늘날 이 갱단에 가입했던 흑인 소년은 뉴욕 커럴들을 이끄는 뉴욕 시장이 되었을까요? 잠깐 자료를 제가 뽑은 거예요. 중앙일보 11월 4일자네요. 여기는 두 사람이 나왔는데, 한 사람은 보스턴 시장에 대만계 여성이 당선되었다는 거고, 경찰 출신 에릭 애덤스라고 하는 흑인으로서는 두 번째 뉴욕 시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 내용 잠깐 읽어볼까요? 리스타트할 기회를 안 준다면, 교정이 기회를 주는 장소가 아니라면 가능했을까요? 하는 내용을 생각해 보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갱단 출신이었지만 손을 씻고 경찰에 투신했다가 인구 800만의 미국 뉴욕을 이끄는 시장으로 11월 2일 뉴욕 시민의 선택을 받은 에릭 애덤스 시장 당선인의 이력은 이렇게 압축된다. 뉴욕을 800만이라고 했네요. 제가 갔을 때도 2002년도 갔을 때도 늘 그 뉴욕의 인구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렵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행정적으로 잡혀있는 인구가 항상 8,900만 명이래요. 그런데 공식적인 서류에 잡혀있는 인구는, 그런데 보통은 1,200만 명 정도를 뉴욕 인구로 본대요. 차이나타운에 같은 데는 100만 명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200만인지 300만인지 알 수가 없고요. 또 히스패닉계들도 통계가 잘 안 잡히는 부분들, 또 불법 체류자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봤을 때 사실은 유동인구까지 포함하면 늘 뉴욕에는 1,400만 명 정도가 일일 인구로 봐야 된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좀 더 읽어볼까요? CNN 등에 따르면 이날 뉴욕 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소속 애덤스 브루클린 구청장이 공화당 후보인 커티스 슬리오를 크게 따돌리고 당선했다. 뉴욕타임즈는 애덤스가 1990년, 93년 시장을 지낸 데이비스 딩킨스에 이어 아프리카계 미국인으로서 두 번째로 뉴욕 시장에 당선되었다는 겁니다. 흑인으로서는 두 번째죠. 근데 이 사람은 1960년 뉴욕 브루클린의 흑인 집중 거주지인 브라운스빌 출신이랍니다. 그의 부추는 정육점을 운영했고 어머니는 청소부로 일했는데 어려서부터 갱단에서 활동하고 15살 때 가정집에서 절도를 하다가 경찰에 체포됐을 정도로 어두운 청소년기를 보냈대요. 체포 당시에 수갑이 채워진 채 경찰에게 구타당했고 며칠 뒤에 재판에서 보호관찰 처분을 받고 풀려났다고 합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는 이 사건을 계기로 경찰을 변화시키기에 경찰관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84년에 드디어 경찰에 대해서 그 꿈을 이뤘대요. 근데 과거에 이런 인터뷰를 했다는 겁니다. 내가 경찰이 됐을 때 범죄와 함께 경찰들의 학대도 알게 됐고, 범죄와 함께 경찰들의 학대라는 것도 알게 됐고, 어떻게 하면 뉴욕뿐 아니라 미국을 변화시킬 수 있을지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경찰로 일하면서 1995년 인종차별적 프로파일링에 반대하는 단체를 만들어 이끌기도 했고,
2006년 민주당 소속으로 뉴욕주 상원의원에 당선해 정계 입문했는데 2013년도부터는 뉴욕시의 자치구인 브루클린의 구청장을 맡아왔다는 겁니다. 이번 뉴욕 시장 선거에서는 강력 범죄와 인종차별을 종식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워서 당선되었다는 거죠. 어떤가요, 여러분? 만약에 그 어린 시절 이 사람에게 어떤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면, 물론 기회 좀 본인의 생각보다 더 크겠죠. 뭘 선택하느냐의 문제도 있어요. 범죄를 선택할 수 있지만 범죄를 또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기도 하는 장면이고, 또 한 가지는 이 사람이 갱단에 가입하게 된 건 어려서 뭘 알고 갱단에 갔을까요? 그런 사회적, 심리적 어떤 부분들이 범죄로 내몰리게 되는 어떤 결정론적 상황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면서 어떤 시각에서 범죄와 범죄인을 볼 거냐, 어떤 관점에서 처우할 거냐, 교정에 있어서요, 어디에 정당성을, 처벌에 있어서 어디에 정당성을 둘 것이냐, 처벌이냐 처우냐. 자, 이제 오늘은 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나라의 교정 시설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더 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교정 시설, 거기에 대한 법적 근거는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우리의 형집행법 제 57조에는 처우라는 항목입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57조 1항 수용자는 59조의 결과에 따라, 59조는 뭐냐면은 분류심사의 결과에 따라서 그에 적합한 교정시설에 수용되며 개별 처우 계획에 따라, 분류가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소장은 그에 상응한 처우 계획, 수용자에게 맞는 적합한 처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라고 하는 부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처우 계획에 따라 그 특성에 알맞은 처우를 받는다. 이게 교정시설이죠. 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교정시설은 도주 방지 등을 위한 수용 설비 및 개호의 정도, 이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보안의 문제인데 경비 등급이라고 지금 이야기해요. 경비 등급에 따라 구분한다. 경비 등급은 각 나라의 실정에 따라서, 사정에 따라서 각각 다릅니다. 선진국들, 소위 교정의 선진국들이라고 하는 유럽들, 미국에는 주로 6단계를 나눠서 S1부터 S6까지 나눠져 있죠. 우리나라의 교도소의 문제점을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겠습니다만, 너무 모든 시설이 획일적이고 개호 중심이기 때문에 당장 등급별 교도소를 도입 시행하면서 6단계로 나누기까지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시설만의 문제는 아니긴 하죠. 잘 훈련되고 잘 교육된, 그리고 그러한 인식이 되어 있는 전문 요원들, 교도관을 포함한 이런 인력의 문제들도 있을 거고, 또 한 가지는 등급별 교도소에 따른 그런 수용 계획뿐만 아니라 다양한 처우 프로그램이 존재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흡하기 때문에 우선은 4단계로 두고 필요시에는 또 전담 시설을 지정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집행법에 따른 시행령에서는 제83조에는 경비 등급별 설비 및 개호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1, 2, 3호에 시행령에 수용자의 생명이나 신체 그 밖에 인권 보호에 적합할 것 시설. 그렇죠? 시설이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 있어요? 생명이나 신체, 소위 건강상의 문제과 생명과 그 밖에 인권 보호에 적합할 것.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되겠죠. 두 번째는 교정시설의 안정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일 것. 최소한의 범위일 것이란 말이에요. 보안은 필요한 이상을 넘어설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교정. 필요한 것 이상으로 준비되어야 한다가 아니라 과도한 보안 개호로 인해서 인권 침해적인 소지가 없을 것 이런 쪽을 더 강조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법 제56조 1항 개별 처우 계획의 시행에 적합할 것 이랬는데 법 제56조 1항은 개별 처우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한 번 더 우리나라 교정 시설의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특성과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보다 바람직한 해결 방법 같이 두 번째 시간에 이야기하도록 하죠. 좀 쉬었다 할까요?